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사이클의 정점이 언제쯤 나올지 전략 비축 마케팅을 토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하루가 멀다 하고 CNBC에 또 나오는 그 형이 또 나왔습니다. 이제는 무서울 지경인데요. 톰리가 CNBC에 나와서 호언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쉽게 2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하나로는 약 2.8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특히나 조만간 FOMC 회의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는 9월 17일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8일 새벽 3시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때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혹자는 금리 인하돼서 많이 떨어진다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톰리는 월가의 강세론자답게 금리 인하하면 코인은 매우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수 있다. 20만 달러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야, 근데 이 톰리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데요. 이 피리소리 마케팅을 도대체 언제까지 할까? 제가 볼 때는요. 투자를 모르시는 분이 코인을 살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코인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요. 투자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코인까지 이제 넘어올 때, 그때까지 아마 계속 피리소리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CNBC 방송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발언이 왜 나왔는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도 좀 중요한데요. 알고 보니까 이 앵커 앤드류라고 있죠. 이분의 좀 도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CNBC에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뭐 대표적인 월가는 아니고 CNBC 회의론자죠. 비트코인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얼굴도 뭐 씩 하고 웃고 있죠. 항상 물어봅니다. 비트코인 얼마 갈 것 같은데 연말까지 얼마야? 얼마? 근데 뭐 톰리 뭐 차분하게 피하지도 않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연말까지 20만 달러까지는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을 중간에 끊고요. 앤드류가 잠깐만 하면서 여러분들 주목하세요. 현재 가격에서 2배 간다는 거네요. 여러분들 2배랍니다. 2배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구경 났다는 듯이 이거 거의 뭐 조롱조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톰리는 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쉽게 20만 달러 갈 것이다. 라고 해서 문맥을 보면 이렇게 앤드류의 도발적인 질문이 있었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당연히 이더리움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더리움 내용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걸 찾았는데요. 이제 집에서 그 화상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마케팅을 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있을까요? 좀 뭔가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뭔가 예술 작품이라고 걸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누가 봐도 코인하는 분들은 요게 이더리움 마크랑 너무, 심볼이랑 너무 닮았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야, 이 진짜 이 형 무서운 형이다. 집안에 있는, 이 뭐 예술품까지 이렇게 걸어 놓으면서, 이더리움 마케팅,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뭐 의지가 아닐까. 요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같은 날에 CNBC에 나왔던 또 다른 강성론자, 상승론자들이 나왔어요. 제가 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한 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분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이클 세일러였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이분은 CNBC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앤드류가 얘기를 합니다. 톰리는 20만 불 간다 하는데 당신은 얼마요? 뭐 당연히 물어보겠죠. 뭐 더 센 걸 기대하고 물어봤을 텐데 세일러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나한테 뭐 가격 같은 거 물어봐. 뭐 이런 약간 뭐 얼토당토 안 타는 듯이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남들이 뭐 한 15만 달러 정도 예상합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받아치고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 어제였죠. 좀 월드 코인을 이제 전략 비축하는 회사가 나타났다. 근데 뭐 주가가 뭐 3000% 올랐느니 예전에 뭐 샤프링크랑 그 비트마인 올랐던 그 느낌으로 나오면서 월가가 한때 떠들썩했던 이제 월드 코인을
샀던 회사죠. 이제 살 거다 앞으로. 에잇코어라고 해서 이거 원래 패키징하는 포장 업체거든요. 규모도 굉장히 작은데요. 월드코인을 사겠다는 소식에 어마무시하게 올랐고요. 좀 짜임새도 있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의장, 얼굴 마담이 중요한데 댄 아이브스라고 해서 월가의 뭐 강세론자,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테슬라 좋아하는 분으로 유명한데 워낙 잘 알려져 있는 분이니까 이분을 의장으로 세웠고 에이코에 제가 지분, 뭐 대주주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특별한 분은 없더라고요. 그냥 CEO가 한 10% 넘게 들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자잘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지만 그나마 이제 많은 게 시타델 한 1점 몇 퍼센트 들고 있었고요. 또 비트마인은 2천만 달러 정도. 특별히 뭐 찬조 투자처럼 뭐 비트마인에게 2천만 달러는 뭐 얼마 돈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름 좀 넣는 거죠. 그래서 찬조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구색을 갖춰서 특히 CNBC에도 나오고 또 월드코인이 원래 그 샘 알트먼이 만든 오픈 AI 거기랑 연관된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신원 인증하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CNBC에 나오면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단 홍보 하나는 제대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뭐 내러티브 뭐 최근에 좀 재미없었지만 저는 이거 뭐 꽤 오래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AI 코인들이 들썩들썩거리고 회사 홍보 한번 제대로 해줬다. 그러니까 다 CNBC에 나오면 뭔가 홍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마케팅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또 어땠을까요? 자, 이 화면은 제가 1년 전쯤에 CNBC에서 봤던 화면입니다. 레리 핑크가 나왔었고요. 당시에 한 6만 2천 불 정도 했던 다소 귀여운 가격이네요. 정확히 제가 24년 7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참고로 이 레리 핑크가 CNBC에서 이때는 짐 크레이머랑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마케팅, 비트코인 마케팅을 한 이후로 1년 만에 2배 갔네요. 우연찮게도 뭐 현재 가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내가 5년 전에는 나는 틀렸었다. 나는 매우 자랑스러운 회의론자였다. 그러나 나는 회개했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합법적인 금융이고, 해지 수단이다. 뭐가요? 비트코인이. 그래서, 이때 이후로 CNBC에서, 이때 별로 재미도 없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2배 정도 가더라. 뭐 이번에도 2배를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CNBC는 모든 뭐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와서 피리 부는 마케팅 장소다. 대표적인 곳이다. 뭐 나스닥 타워랑 CNBC가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툴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재는 여전히 강세장 안에 있다. 요거는 거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강세장이 아니라면 이런 분들이 CNBC에 나와서 마케팅을 할 리가 없어요. 약세장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거는 또 주의를 하셔야겠죠. 제가 주의할 게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특히 미국 정부에서 더 이상 손쓸 여력, 유동성을 주입할 힘이 남아 있는지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지금 친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힘이 빠지는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번 소개를 해드렸죠.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 관세 판결에서 진다든지 또는 최근에 그 시타델의 켄 그리핀이라고 해서 이분은 대표적인 이제 보수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의 지금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주의자조차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연일 뭐 앱스타인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트럼프에 대한 뭐 약점이나 뭐 실수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머스크랑도 사이도 안 좋고 트럼프가 지금은 잘 나가지만 언젠지 모르겠지만 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빠졌다. 아마도 하이에나들처럼 뭐 월가는 물어뜯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강세장이지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가격은 연말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 저도 모르죠. 20만 불까진 모르겠지만 저도 역시 아직 정점이 안 왔다는 것은 매우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 뭐 글로벌 유동성이다 금값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은 많이 얘기를 드렸으니까 금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시죠. 자, 비트코인 금의 상관관계인데요. 금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이 까만색 금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200일 정도 후에
웬만하면 비트코인이 따라오더라 라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따라가는 거지? 왜 금이 먼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항상 따라갈까? 한번 법칙을 찾아보시죠. 자, 이 까만색의 금이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대략 저는 이 해당하는 이제 영향이 한 200일 정도 후에 21년도 요때쯤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나왔죠. 금값 최고값 그 뒤에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럼 이때 비트코인 오른 건 뭐냐? 이거는요. 글로벌 유동성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나온 비트코인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이 올라가면 비트가 올라가고 자, 이때만 유일하게 예외였습니다. 자, 금값이 최고점을 찍었죠. 22년도에요. 근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바닥으로 깔려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안 따라왔어요. 왜 이때는 쉬었는지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로는 웬만하면 맞았다. 자, 이 금값이 올라가니까 좀 뒤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이 금값 떨어졌다가 금이 올라가니까 역시 비트코인이 좀 뒤에 올라가고 따라가고 또 금값이 쭉 치고 올라가니까 나중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또 최근에 지금 금값이 뭐 최고를 찍었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먼저 치고 올라갔으니까 비트코인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금이 상승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어딘가 지금 사단이 났다. 아프다, 고장이 났다는 거겠죠.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금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훌륭한 해지 수단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오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정부가 조만간 돈을 풀겠구나.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을 거고요. 풀 여력이 없으면 못 풀 텐데, 웬만하면 정부는 돈을 풀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냈구나. 그러니까 조금 이 돈 풀고 이게 사회적으로 돈이 돌아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한 200일 정도 걸리는구나, 대체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오르구나. 그래서 금이 오르면 한참 뒤에 비트코인이 오르구나. 물론 글로벌 유동성, 돈을 풀면 이것보단 좀 더 빨리 반응을 했었죠. 뭐 70일이니 80일이니 100일 정도 걸려서 비트코인이 따라가지만 금은 조금 더 걸린다. 요 돈 푸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쉬는 구간이 있었죠. 예외적인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닷컴 버블 터졌을 때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저는 22년도 비슷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미 이제 버블은 막 올라가고 뭔가 더 땔감을 지펴줘야 되는데 땔감이 떨어진 겁니다. 돈 풀 여력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했거든요. 뭐 코로나 때 돈 풀었었고 그 전에 금리 인하 할 만큼 했었고 돈 풀 만큼 풀어서 더 이상 풀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들면 비트코인 안 따라오잖아요.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두고 뭐 한 10년쯤마다 한 번씩 오는 침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돈 풀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재 제가 볼 때는 미국은 돈 풀 여력을 올해는 참았습니다. 풀 수 있는데 안 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정점이 안 왔다는데 동의를 한다. 제 개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 사이클의 정점을 가늠할 수 있는 최대 호재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연방정부의 비축, 전략 비축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고 있죠. 트럼프가 깔고 뭉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연방정부의 전략 비축이 지지부진하니까 뭐랄까요? 부차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9월 9일자로 나왔던 미국의 하원에서요. 지금 재무부에 비트코인 수탁 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계획 좀 세우세요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넣을 계획을 이제 실제로 세우는 계기가 될 텐데요. 왜 이게 나왔을까? 이 내막을 좀 살펴보면요.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근데 이 법안은요, 뭐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이 아니라 원래 예산안, 10월부터 이제 새로 회계년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를 이제 계획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안에다가 스리슬쩍 그 비트코인 계획을, 전략 비축하는 계획을 한번 넣어봐라.
뭐 요걸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스코어 퍼센트는 90일 이내에 하원 및 상원위원회에 크립토 수탁 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식 검토하고 규정을 잘 준비를 해야겠죠. 사실 저는 이거 이미 다 돼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하원에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왜 니네 이거 안 하고 있어? 한다면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5년도 10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HR 5166이라는 법은 정부의 운영 지출을 승인하는 법인데요. 그 수많은 법 중에서 이제 재정 서비스 예산을 지출하는 이 법이 이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재무부나 SEC나 법원이나 뭐 운영비,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트에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지금 꼽사리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이 HR 5166은요. 이 비용을 지출하는 법안이니까 100% 10월 즈음으로 해서 통과가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셧다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약간 더부사리로 얹어져 있는데 이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한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뭐 나라에서 전략 비축? 야, 이거 너무 거창하고 좀 민주당은 그쪽을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통과가 또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계획이잖아, 계획. 이 보관할지 말지 계획. 검토만 하는 건데 이거 자체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또 뭐 이렇게 화합이 되고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카자흐스탄이 뭐 채굴 쪽에서 강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한때 3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깨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 10억 달러 상당의 국영 암호화폐 펀드를 설립하겠다. 그것도 대통령이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아주 막 뭐 먼 나라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실제로 전략적 암호화폐를 비축하고 디지털 자산 유통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저는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가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뭐 법률도 검토해야 되고 뭐 국민적인 동의도 얻어야 되고 좀 복잡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카자흐스탄이 뭐 미국보다 더 빨리 했다 하면 이 10억 달러 가지고 뭘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이거 통과된다면 뭘 살까? 뭘 얼마나 살까? 이제 뭐 재미로 물어봤더니 역시나 비트코인 30에서 40%, 이더리움 20에서 30%, 그리고 블루칩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에이다나 솔라나를 한 10에서 20%, 그리고 뭐 RWA, 뭐 디파이 쪽 한 10%,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한 10%, 뭐 이런 식으로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하면 뭐 카자흐스탄이 하면 또 다른 국가들이 하면 대부분 이런 포트폴리오로 뭐 살 가능성이 높다.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뭐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 많이 하면 했지 비트 이더 순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도 이런 식으로 꼭 포트폴리오를 갖추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 들어오는 순서도 빠르고 많이 들어올 것이다. 아직 이거 다 계획인 겁니다. 실제로 들어오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맺어 보면요. 일단은 현재 단계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코인을 비축하고 마케팅하는 피리 부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마케팅의 정점 근처에는 이제 국가까지 나서서 전략 비축을 하는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가 움직인다는 게 시간과 노력, 검토에 오랜 이런 예산이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가 비축이 실제 시행되기 전에 그리고 승인하고 확정된 뭐 단계 정도가 이번 사이클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가운데 어디 즈음이라는 거죠. 기업들, 뭐 트럼프, 뭐 기관들, 연기금 신나게 지금 하고 있고 국가는 실제로 시행을 할 텐데 그 시행은 이거 정말 몇 년, 한 5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확정된 그 즈음 어딘가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